안녕하세요. 저는 서초중앙복지관에서 시창작 강의를 맡고 있는 박이차 시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창작 강의는 우리 서초중앙복지관 측에서 특별 프로그램 형식으로 지금 계획한 거라 그 시창작에 대한 그 4가지 주제로 강의를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가 시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시를 창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또 세 번째는 시를 감상하는 법은 어떻게 되는가, 네 번째는 시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이 4가지를 놓고 강의를 시작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시는 무엇인가,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기 전에 먼저 시를 잠깐 한 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감촉할 수 있고 묵묵해야 한다. 구용의 사과처럼 무언이어야 한다. 엄지손가락에 닿는 낡은 훈장처럼 조용해야 한다. 이끼자란 창턱에 소매자락에 붙은 돌처럼 시는 말이 없어야 한다. 시들의 비약처럼 시는 시시각각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마치 달이 떠오를 때처럼, 마치 달이 어둠에 얽힌 나뭇가지를 하나씩 놓아주듯이 겨울 잎사귀에 가린 달처럼 기억을 하나 일깨우며 마음에서 떠나야 한다. 그리고 끝부분에 시는 해석해는 안 되며 존재해야 한다는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지금 없지만 우리 현대 시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분의 지금 시가, 이 시학이라는 시가 어떻게 보면 시는 무엇인가라는 요즘에 가장 중요한 화두를 올리는데, 이 시가 빠지고는 시를 어떻게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기 참 어려울 정도로 이분의 이 시 한 편은 현대 시학의 그 시의 정의를 내리는데 아주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의 저자인 맥클레이 씨는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면서도 또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잡지 있죠. 시사 잡지 포춘지라고, 그 포춘지의 편집 기자로서 오래 활동도 하셨고, 여러 방면, 예술 방면에서는 많은 재주를 갖고 있는 시인인데, 이분이 쓴 이 시란 무엇인가에서 나오는 이 시학의 제목입니다. 이 시를 지금 현대 시단에서는 시의 정의로서 필수적으로 이 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 한 줄 한 줄을 잠깐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감촉할 수 있고 묵묵해야 한다. 감촉이라는 의미는 외부에 있는 자극을 내 피부를 통해서 느낌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라서, 그런 의미를 갖고 말이 없어야 한다, 묵묵해야 한다, 구용에서는 무언이어야 한다. 묵묵하고 무언이라는 건 시는 절대 설명해서 이해되는 시가 아니고 그냥 있는 그림처럼 그대로 묵묵히 있어야 되는 거고, 더 이상의 토를 달거나 사족을 달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에 닿는 낡은 훈장처럼 조용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오래된 전쟁 영웅 같은 분이 이제 훈장을 받고 나면 오래 두었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 훈장을 꺼낼 때 제일 먼저 뭘로 만지게 됩니까? 엄지손가락으로 만지게 되죠. 그렇죠? 그때 그걸 만지면서 그 훈장을 받은 영웅은 그걸 누구한테 자랑을 못 합니다. 그냥 자기가 스스로 엄지손가락에 닿는 그 느낌 가지고 옛날을 회고하기도 하고 조용히 생각하기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설명이나 사족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끼자란 창턱에 소매자락에 묻은 돌처럼 시는 말이 없어야 한다. 이끼자란 창턱에 있는 게 거기 묻었던 소매자락에 묻은 이끼 등의 모습들이 시를 사는 이렇다고 설명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이래서 쭉 시는 결국은 움직이지 않고 말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시는 의미에서 안 되면 존재해야 한다. 이거는 뭐예요? 시에다가 특히 의미를 달고 거기다가 다른 소리를 집어넣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나중에 조금 더 이제 더 다른 시를 들면서 설명해 나갈 때 시 의미를 조금 더 보충하기로 하겠습니다. 시의 정의 중에 함축적이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함축적, 이 의미는 줄여 쓰는 의미가 아니고 한 줄의 시를 쓰려도 그 속에 많은 의미가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흩어져서도 안 되고, 또 그 의미가 여러 개로 중복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지만
그 의미가 꽤 속에서 녹아 들어가 있어갖고 여러 의미를 지닐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니까 시 한 줄을 써놓고도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시인의 생각이나 사상 같은 게 다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는 미당 서정주 시인이 주장하는 언어는 적으면서 사상은 큰 것. 이거 무슨 소리? 소리는 작게 하되 그 속에 생각은 큰 것, 사상은 크게 큰 것. 그러니까 생각하는 바는 큰 것 해갖고 그냥 그 말의 의미가 크게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의미와 같습니다. 시는 정확하게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결정시켜 나타나는 전체의 의미, 똑같은 말입니다. 그 위의 말을 해석해 놓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저는 시의 정의를 갖다 와서 함부로 내려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라는 정의는 이 시의 역사가 지금 3000년이 넘습니다. 이 시에 대한 이론을 제일 처음에 이 세상에 내놓은 분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이룬 그 사제지간에서 그 시의 이론이 처음 나올 때도 그때도 시의 이론을 마음대로 시가 이렇다고 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그리고 이후부터 이 3000년이 넘어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인이 왔다 갔습니까? 그 시인들이 시를 쓰는 모든 시인들은 다 시가 이렇다고 한마디씩 다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 한마디씩 다 하는 말이 전체가 맞는 것도 아니고 또한 틀리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 이론을 시는 이렇다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이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해보라는 말하고 똑같이 참 난해하고 참 너무 먼 얘기가 되는 건다. 그러니까 시의 이론을 함부로 말을 못해서 어떤 시인은 유명한 시인의 이러합니다. 선생님 시를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하니까 그 시인은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는 표현이죠. 시는 예쁘게 그려진 한 장의 수차에 왔다는 것. 지금도 저는 어디 가서 시의 정의를 말하라면 그렇습니다. 그 시를 쓰고 나서 한 장의 그림이 나오지 않으면 시는 어렵거나 뭐 조금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 정도로 시의 정의가 시인마다 각각 다 편이 틀립니다. 저도 저의 시의 이론을 말하면 지금 마침 시는 예쁘게 그려진 한 장의 수채화 같은 거라고 지금도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틀린 답은 아니죠. 그렇죠? 앞에 있는 맥글렛이가 지금 한 말 중에 하나하나 나오는 게 바로 지금 여기 나오는데 제가 말한 거하고 서로 비교했을 때 똑같습니다. 맥글렛이 시학에서는 묵묵하고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게 한 장의 수채화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모습 보고 한 장의 그림 하나 놓는 거고 똑같죠. 그렇죠? 그 말 안 하고 쳐다보고 나머지 그림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거는 독자의 몫입니다. 독자가 이 그림을 보고 아 이런 글이었구나 하고 깨달으면 그게 시가 되는 거지. 시가 굳이 어렵고 남들이 이해 못하고 힘든 시를 만들어서 꼭 시라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시 한 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옆에 감속할 수 있고 묵묵하며 그냥 보고 감상할 수밖에 없고 의미로 말하지 않고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게 시라는 게 지금의 제일 큰 그 시의 정의 중에 한 편입니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 또 그 시의 정의를 말하면 그 옛날 그 그리스 시대의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처음에 시의 정의를 뭐라 그러냐면 시는 유러를 낀 모방이다 하고서 그냥 시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그 이론집이 바로 시학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제목 속에 나오는 거 보면 거기서도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내는 시는 모방이라는 그 이론이 나오는데 그 모방이라는 거 요즘으로 사람이 막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흉내내거나 그대로 베낀 걸 모방이라고 그런다. 그렇지만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모방의 의미는 그게 아니고 사실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 앞에 그림이 있으면 그 그림을 그대로 내가 글로 써갖고 재현하는 걸 모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의 모방의 개념하고 조금 틀리고 요즘의 시대 이 시에도 사조가 있어요. 사조가 있는데 사실주의라는 사조가 있습니다. 그건 사실을 표현하는 건데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모방 이론입니다. 요즘에도 한동안은 이제 그 시의 이제 그 의미가 그 시의 사조를 따라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 이론이 점점 자취를 감췄다가 요즘 근대 낭만주의를 벗어나면서부터 다시 이 모방 이론이 다시 사람들에게 이제 화제가 되고 있죠. 시의 사전적 정의가 모두 다는 아니라고 할 수 있고
모든 학문 역사 중에 가장 오래된 시학문은 그 역사만큼이나 많은 정의를 증명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똑같은 말입니다. 시인이 각각 자기의 시의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인이 몇천 명, 몇만 명이 지나갔어도 현재 우리나라에도 시인이라고 이름 붙은 사람이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자기의 시의 정의를 갖고 있어요. 제가 지금 조금 아까 말했듯이 시는 한 장의 한 폭의 그림과 같은 것이라고 말한 거고 똑같이럼 각각 시인마다 다 정의를 갖고 있는데 시의 정의가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렇죠?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제 시의 정의를 말씀드린 겁니다.